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속 확률 분포와 정규 분포 관련된 문제, 오늘 실력편 문제까지 건드려 볼게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단원이 통계 파트에서 가장 정말 승부처가 되는 단원이고, 이 단원을 정복하지 못하면 10단원 아예 할 수가 없어요. 10단원도 처음부터까지 다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실하게 정규 분포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막상 알고 나면은요, 막 엄청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알랑말랑 알듯 말듯 하는 그런 좀 분기점에서는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이걸 딱 뛰어넘기만 하면은 잘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자, 하겠습니다. 어느 전국 고등학생 중에 방과 후 특별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이 60%다. 그 학생 600명 중에서 336명 이상이 참여할 확률을 구하십시오.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어느 학교 학생에서 방과 후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비율 60%란 말은, 내가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 선택한 한 명이 참여할 확률이 0.6이란 말인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지금. 한 명을 딱 골랐을 때. 그러면 336명을 고르면, 봐봐. 66에 36이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336명이 봐봐요. 60명이 지금 참여하는데 전국 고등학교가 60%가 참여하니까 336명이 지금 뭐 전국이건 어느 고등학교건 상관없어도 336명이 전부 다 방과 후 참여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또는 600명이 말이 꼬였어요. 다시 한번. 600명을 선택을 했는데 그 600명이 전부 방과 후를 참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전국 고등학생이 뭐 60만 명이면은 그 60만 명 중에서 60%가 방과 후 참여하는 거니까 66에 36 하면은 36만 명이 방과 후 참여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600명을 골랐잖아. 그 600명은 전부 다 방과 후 참여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또는 한 명도 방과 후 참여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내가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확률을 구하는 거죠. 뭐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은 한 명이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600명 중에는 몇 명이 방과 후를 참여할지는 몰라. 하지만 그 600명의 분포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죠. 몇 명이 참여하는지에 대한 분포는 이항 분포. 괄호 열고 전체는 600명, 확률은 0.6. 그러니까 평균 66에 36, 360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균 360명 참여할 것 같은데, 질문이 336명 이상 참여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얘가 336명 참여하는 걸 구하려면은 그렇지? 600 컨비네이션 600 컨비네이션 336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해서 독립식 확률로 구해야 되는데, 600 컨비네이션 336을 구할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한다? n이 충분히 크니까 이 x를 정규 분포로 가정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평균 몇 명이 참여한다고요? 360명이 참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MPQ. Q가 어떻게 합니까? 600 곱하기 0.6 곱하기 0.4 이게 구하는 거죠. 이게 분산이에요, 분산. 근데 이게 36이니까 36 곱하기 0.4 하면 잠깐만요. 600 곱하기 이게 360이니까 곱하기 0.4 하면 이 값은 36 곱하기 4가 되는 거. 36은 6의 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 값은 12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말인 거야.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 360명이 참여한대, 방과 후를. 근데 질문이 336명, 336명 여기 있겠네요. 요거보다 이상 참여할 확률을 구하십시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336을 표준화시키면 되겠죠. 336을 표준화시키면 마이너스 360 나누기 표준 편차 12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4니까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표준화하면 z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질문이 z가 마이너스 2보다 큰 확률을 구하는 건데 이거 구할 수 있겠죠? 이걸 구할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구합니까? Z가 0에 이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니까 0부터 2까지랑 확률이 똑같으므로 이거를 표준정규 분포 표에서 구해보면 이 값이 0.477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다 그게 답이니까 여기다 0.5를 더한 0.9772가 되는 거죠. 외우는 거 아닙니다. 네, 표를 보고 찾는 거예요. 선생님 하도 많이 봐서 외워지는 겁니다. 0.3413, 0.4772 뭐 이런 거 0.4332 네, 좋습니다. 자, 이제 9번. 주머니에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그걸 다시 집어넣는 거를 100번 반복합니다. 독립시행을 하는 거네요. 2개 모두 흰 공이 나오는 거야, 2개 모두. 2개 모두 흰 공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공이 주머니 안에 흰 공이 하나, 둘, 검은 공이 하나, 둘, 3개 있으면은 공을 2개 꺼내. 확인, 다시 집어넣어. 2개 모두 흰 공이 나오는 게 궁금한 겁니다. 그럼 그때 그 확률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확률은? 5 컴비네이션 2분의 흰 공은 2개 중에 2개니까 이 값이 10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0.1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100번 반복했을 때 과연 몇 번 나오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오는 횟수는요.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죠. 횟수는 100번. 그 다음에 확률은 0.1, 10분의 1. 근데 이게 7회 이상 16회 이하가 될 확률을 계산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갑니까? 이거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평균은 MP니까 10이고요. 분산은 MPQ를 하니까 3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9가 되는 겁니다. 9. 여기까지 오케이? 자, 따라서 여기에 정규분포를 그려서 요게 10인데 질문이 횟수가 7 이상 16 이하 7 이상 16 이하가 돼서 이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 거죠. 어떻게 구합니까? 표준화시켜서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부터 해볼까요? 16을 표준화시키면요. 16-10 나누기 이것의 표준 편차인 문제 3이니까 3을 하게 되면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하게 되면 Z가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는 7-10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은 오케이. 요 값은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요 값은 Z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이렇게. 따라서 요걸 갖다가 표를 가지고 찾으시면은 아까 2일 때는 요 넓이 냈네요. 0.4772. 그 다음에 여기는 0.3413이라고 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더한 게 답이야. 0.8185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항분포를 근사해서 정규분포로 푸는 거죠. 자, 실력표 문제를 푸는데요. 통계단원의 실력표 문제는 사실 기본표 문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복합적이고 조금 더 생각을 하지만 막 뭐 미분적분 문제에서 엄청 어려운 문제처럼 막 으악 뭐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해를 하면은 매끄럽게. 이 10단원도 마찬가지, 11단원도 마찬가지야. 개념을 이해하면은 매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하겠습니다. 9-10번. 계산이 약간 복잡합니다만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 어느 공장에서 제작되는 기계의 수명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최장 수명을 1로 할 때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요. 이런 그래프야. 이게 x축이고 y축이라고 하면은 이 그래프가 뭐 이런 그래프예요. 최장 수명이 1이니까 2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0에서 1까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을 따라서 음수일 수 없기 때문에 원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이런 원래는 이런 그래프죠. 2차 함수죠. 2차 함수. 2차 함수인데 하여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뭐 일단 이걸부터 알 수 있는 사실.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fx dx a의 x-1의 제곱 dx는 무조건 1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넓이가 1 돼야 되는 거니까. 계산해보면 값은 어떻게 됩니까? 계산해보면 3분의 a의 x-1의 세제곱을 0부터 1까지 1 대입하면 0이고요. 0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은 3분의 a가 되어서 a는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 값은 3의 x-1의 제곱이라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장에서 제작된 기계를 구입 후 수명이 0.1까지 뭐 이거 다 이제 혹시나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은 그냥 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수명이 1년인데 0.1년까지 문제없이 사용했대.
36.51을 사용했대. 그랬을 때 기계 수명이 0.5 이상일 확률을 구하십시오.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맞나요? 왜? 기계 수명이 0.5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원래는 이런 말인 거잖아. 1이고 0이면 값 중간에 0.5가 있을까? 0.5. 그러니까 원래는 0.5 이상이니까 이 확률을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죠. 내가 0.1까지 문제없이 사용했을 때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여기 0.1까지는 문제없이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럼 최소한 이 기계의 수명은 0.1보다는 클 거 아닙니까? 0.1 이전에 고장 안 났으니까. 0.1까지 사용했으니까 최소한 이거 기계 수명이 0.1보다는 크단 말이야. 오케이? 그랬을 때 0.5 이상일 확률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 노란색 넓이를 구하는 문제하고 다르죠. 어떻게 합니까? 이 정답은 빨간색 요렇게 생긴 요 길이, 이 넓이 분의 이렇게 생긴 노란색 넓이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이 1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각각 구하는 과정은 적분해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해볼까요? 노란색은 인테그럴 0.5부터 1까지 3의 x-1의 제곱 dx. 요거는 인테그럴 0.1부터 1까지 3의 x-1의 제곱 dx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한 게 아쉽긴 합니다. 계산하게 되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x-1의 세제곱을 0.5부터 1까지 하고요. 여기는 또 똑같이 x-1의 세제곱을 0.1부터 1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1을 대입하면 0이고요. 0.5 대입하면 0.5 빼기 1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아래 끝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 2분의 1 세제곱이니까 8분의 1 됩니다. 8분의 1. 여기는 1 대입하면 0이고요. 0.1 대입하면 0.9 아래 끝이니까 0.9 해제곱이 되는 거니까 얼마? 0.9 해제곱? 10분의 9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모는 9의 세제곱이고요. 분자는 10의 세제곱으로 가는 거니까 5의 세제곱이면 12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번분수 계산. 안에 꺾이기 곱해서 분모로 밖에 꺾이기 곱해서 분자로인데 10의 세제곱과 8을 약분하면 125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그래서 729죠. 729분의 125가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그 다음에 구간 0에서부터 A까지의 정의된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이다. 뭐 당연히 연속 확률 변수니까. 두 조건을 만족하는데 0에서부터 A까지 모든 X에 대해서 0부터 X까지의 확률은 KX 제곱이다. 근데 0에서부터 A까지 정의가 되는 거니까 이 구간 전체에서의 확률은 1이 돼야 되죠. 따라서 인테그럴 할 필요가 없네요. 0부터 여기다가 A를 집어넣게 되면은 0부터 A까지 확률이 1이란 말이야. 여기다 A 대입하니까 K 곱하기 A의 제곱은 1이라는 식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평균이 1이니까 이걸 적분하면 되겠네요. 인테그럴 0에서부터 A까지, 끝까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요 그래프를 봤을 때 0부터 X까지 확률이 KX 제곱이야. 그러면 사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이거 확률 밀도 함수가 사실은 자, 여기 할까요? 지금 이 문제가 확률이 KX 제곱이야. 넓이가 KX 제곱인 거야, 지금. 이걸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말인 거야. 인테그럴 0에서부터 X까지 확률 밀도 함수 fx dx를 구하면 KX 제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전체 넓이가 1이기 때문에 요 식을 하나 얻은 건데 사실은요.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구하려면 x 곱하기 fx dx를 한 값이 1이라고 또 하나 식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fx를 지금 모르잖아. 평균 구하려면 확률 밀도 함수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잖아 지금. 이제 어떻게 구합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요. 수학 2에서 배웠어요. 수학 2. 수2에서 배웠습니다. 적분을 못하면 안 돼요.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적분 구간에 이렇게 x가 있을 때 이 주어진 식은 양변을 미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변을,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을, 양변을 d의 dx, x로 미분하게 되면은 이 식의 우변은 그냥 f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의 좌변은 kx제곱 미분하면 이 값이 2k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확률밀도 함수를 알고 있는 거야. 뭐 잠깐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그래프가 y는 2kx가 돼야지만이 이거를 x까지 구한다고 치면은 기울기가 2k니까 요 y 값이 2kx가 되어서 이거 삼각형 넓이, 요 넓이가 2분의 1의 x의 2kx가 되어서 kx 제곱이 돼서 문제에서 요 식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상태. 그 얘를 알았으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인테그럴 0에서부터 a까지 2kx의 제곱 dx 하면은 요 값이 1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적분하게 되면 이 값은 3분의 2k의 x의 세제곱 0부터 a까지인데 0 대입하면 0이고요. 3분의 2k a의 세제곱이 1이에요. 그럼 이거 구할 수 있겠죠? ka 제곱이 1이니까 k 하나에 a 제곱 하나를 빼면 1이니까 3분의 2a가 1이므로 a는 2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 2분의 3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 k는 9분의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12번. 어느 회사에는 두 종류의 막대 모양 과자 A, B를 생산하고 있다. 과자 A 길이는 평균 나와 있고 표준편차 시그마 1. 과자 B는 평균 나와 있고 표준편차 시그마 2를 따르고 있습니다. 과자 A 길이가 n 플러스 10 이상일 확률과 과자 B가 n 플러스 10 이하일 확률이 똑같을 때 어떤 문제입니까? 이게 또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정규 분포를 비교하는 문제야. 자, 다시 말하면 얘가 지금 과자의 길이야, 길이. 과자의 길이야. 첫 번째 과자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나와 있어, 이렇게. 평균이 m이야, m. 두 번째 과자는 평균이 m 플러스 25입니다. 뭐 이런 느낌인가 뭐 잘 몰라요, 지금 얼마인지. m 플러스 25입니다. 25였을 때 질문이 뭐냐? 과자 A 길이가 m 플러스 10 이상일 확률과 과자 B가 n 플러스 10 이하일 확률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뭐 이 사이에 어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게 n 플러스 10이라고 치면은 질문이 과자 A가 n 플러스 10 이상일 확률 뭐 요 확률과 과자 B가 n 플러스 10 이하일 확률 요 확률이 똑같은 거죠. 자, 질문 이해겠습니까? 이게 똑같아. 그랬을 때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구하십시오. 그럼 이거 어떻게 갑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 말인 거야. 첫 번째 정규 분포에서 이 넓이와 두 번째 정규 분포에서 이 넓이가 서로 똑같은 뜻이야.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두 개를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어서 표준화시키면은 이 값 z값이 서로 크기님하고 부호가 반대되는 뜻이요. z값에서 10이라고 치면 z값이 마이너스 10이 되는 겁니다. 넓이 똑같으려면. 표준 정규 분포를 비교하는 거 알겠습니까? 네. 넓이 똑같으려면은 표준 정규 분포에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그래프에서 요거 표준화시키는 방법은 n 플러스 10이니까 n 플러스 10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첫 번째 표준 편차인 시그마 1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n 플러스 10 마이너스 n 플러스 25가 평균이고요. 시그마 2가 되는 건데 이거 두 개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게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m이 사라지고요. 여기는 10, m 플러스 10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가 되는 플러스니까 이렇게 없으면 없이 15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그마 1분의 10은 시그마 2 대 15니까 시그마 1 대 시그마 2를 구하는 방법은 10 대 15가 되어서 이 값이 2 대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좋아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13번까지. 여러분 교재는 그저 189페이지 끝까지.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말고사 성적은 평균 60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60 이상 70 이하인 학생이 340명일 때 80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여라. 단 요거를 써먹으십시오.
일단 정규분포 문제네요. 1000명을 대상으로. 이게 사실은 확률하고 사람 숫자하고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평균이 60이야. 표준 편차는 안 나와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60점 이상 70점 이하인 사람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질문이 80점 이상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람 숫자가 340명이라는 뜻은 얘가 0.34 확률이란 뜻인가요? 340명이란 뜻은 전체 1000명 중에 340명이니까 확률로 치면 0.34라는 뜻인 겁니다. 근데 이 0.44를 봤더니 0.84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Z가 1 이하일 확률이 0.84란 말은 그렇죠. 얘가 0.34니까 요렇게 구하면 당연히 얘가 0.84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률이. 그럼 한마디로는 요 70이라는 숫자를 뭐 하면 표준화시키면 Z가 1이란 뜻인 거죠. 따라서 70-60 나누기 공식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 몰라요. 이 값이 지금 1이니까 시그마는 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은 뭐냐? 80 이상일 확률이니까 이 80을 표준화시켜야 됩니다. 80 마이너스 평균 60 나누기 방금 구한 표준 편차 따끈따끈한 건 10 쓰시면 값이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 2인 것보다 커야 되는데 Z가 2 이하일 확률이 0.98이니까 여기보다 왼쪽이 싹 다 0.98이므로 정답은 이 값은 0.0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이 몇 명인지를 물어봤잖아요. 1000 곱하기 0.0이니까 20명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명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또 이제 이 안에 어떤 느낌이냐면은 확률하고 이런 거지. 1000명 중에서 340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확률이 0.34인 건 사실 아니에요. 0.34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뿐이지, 요거는 기억납니까? 내가 만약에 확률이 0.1인데 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하나씩 확인해 봤더니 그래서 한 명이 문제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0.1이야. 그럼 그 1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사건이 몇 명이 일어나느냐 물어보면은 100명이 아니죠. 100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뿐이지만 사실은 또 그게 분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000명을 대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근사를 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문제로 생각하고 몇 가지 가정들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모든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같을 정도로 기대가 되고 아닌가요? 이건 아니군요. 잠깐만요. 하여튼 확률로 구했는데 아까 말했던 그런 상황하고 조금 혼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일 것 같네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사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푸는 모든 정규분포 문제가 다 근사인 거 알아요? 원래 정규분포는 플러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다 가져야 돼요. 근데 정규분포는 원래 이게 x축이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사실 수학 점수가 무한대가 될 수도 없고 음수가 될 수도 없잖아. 이게 사실 다 근사를 한 겁니다. 전부 다. 근사를 하는 거. 정규분포라고 가정을 한 거야. 가정을 한 거고 어쨌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선생님도 살짝 헷갈리는데 9-13번. 자, 다음 시간에 9-14번부터 18번까지 하고 정규분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